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담당할 김유열 강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익산시 비대면 시대의 농산물 유통 활로를 위한 마을 전자생거래가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된 지가 좀 됐는데요. 오늘 그 강의 제목은 장목별 네트워크 조직 성과 및 우수 판매 사례에 대해서 이 시간을 2시간 동안 우리 대표님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중심으로 마을 전자상거래 과정, 자격증 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올리면요. 방송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브랜드로 석사학위를 취득을 했고요. 그 다음에 6차 산업으로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기술원, 기술센터, 그리고 여러 농촌활력과장 등 30여 년을 농업 분야에 근무를 했습니다. 현재는 신활력 단장도 역임을 하고 있고요. 농바씨 TV 대표로도 유튜브에서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목을 말씀드리면요. 마을 전자상거래 소득으로 마을을 살린 이야기를 좀 해드린 다음에 마을별 마을 전자상거래 현황 및 성과를 좀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을 전자상거래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을 좀 가진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을 전자상거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가지고 이제 사후관리를 또 해야 하잖아요. 이런 분야에 대한 역량 강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마을 전자상거래 소득 사업으로 마을을 살린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2017년도에 마을 전자상거래를 처음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은 2018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마을 전자상거래 도입한 배경은요, 우리 익산이 그동안에 마을 만들기라는 사업으로 많은 돈을 투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로 경관 쪽이 많이 치중돼 있고 소득 사업은 또 한다기도 그렇게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중국 타오바오 농촌 쇼핑몰을 좀 발전적으로 우리 익산시에 도입해보자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해가지고 시장님이 전폭적으로 또 정책으로 도와주셔가지고 본격적으로 2018년부터 시행을 하게 된 마을 전자상거래입니다. 주민들의 소득 사업과 그리고 판로의 애로를 겪고 있는 소농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우선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이제 추진하게 된 배경은요, 첫째 이제 그 당시에도 전자상거래가 많이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었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비대면 시대가 열렸지만은 그 당시에도 4차 산업혁명이다, 농업 분야에 접목해야 한다 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때예요. 그 다음에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소득이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거기 농민들 간에도 또 격차가 많이 나고요. 소득 격차가. 그래서 기존 마을 만들기가 한계에 부딪혔다 해가지고 여기에 우리는 신활력을 추진하면서 마을 전자상거래를 좀 더 확장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배워서도 안 되는 유통약자들이 있어요. 그전에는 블로그를 배운다든지 또 컴퓨터를 배워가지고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해라 그러는데 사실 시골에 계신 그런 할머니들이나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한테 배워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 시에서 전문가를 파견해가지고 판로를 도와주겠다 이거죠. 판매 대행 체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소농들에 대해서 택배비를 지원해주고 또 오픈마켓 수수료를 지원해줘가지고 판매를 대행해주자. 그런 측면이 강한 것이 바로 전자상거래, 마을 전자상거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알리바바의 그런 중국 사례가 농촌 쇼핑몰 타오바오 사례를 도입을 했다겠잖아요. 그 당시에 중국은 농촌을 살리려고 알리바바 기업과 서로 이제 연대를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잡고 농촌에 농촌 쇼핑몰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근데 2017년 기준으로
2,800개 농촌 쇼핑몰이 탄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연매출이 6,500억에 이를 정도로 많이 엄청나게 농촌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돈이 들어가니까 일단 활력이 넘치는 농촌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청년 일자리가 왜냐하면 청년 IT 그 전문가들을 타오바오에서 농촌에 파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84만 개의 또 일자리를 창출한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제가 보고 건의를 드려가지고 익산에도 이런 소농들의 또 유통약자들에 대한 판로를 좀 도와주자 하는 측면에서 도입한 제도가 바로 마을 전자상거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부터 2명의 전문가를 선발해가지고 시범 운영을 했고요. 그 후로는 점점점 이제 커져가지고 2018년부터는 이제 또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면 마을 전자상거래는요, 당면 과정인 청년 실업 문제, 그리고 고령화 문제, 또 마을이 뭐 10명도 안 되는 마을이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과소화 마을 문제, 그다음에 인구 절벽 문제, 이런 거 농촌의 문제를 농촌 자체적으로는 해결이 좀 힘드니까 이런 대행 체제를 도입을 해서 농촌에 좀 활력을 불어넣자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지역 편중 농촌 체험 관광을 전 지역으로 우리가 이제 좀 익산도 저쪽에 이제 북부 지역으로 주로 많이 관광 그런 자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발전을 했었는데 저쪽 들녘이라든지 평야 지역에는 사실 체험 자원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을에는 소득 사업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695개 마을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또 마을 전자상거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단체들하고 좀 협력을 해서 추진을 해왔고요. 하는 일을 보면은 이 무용에 뭐 우리가 꼭 농산물만 파는 게 아니라 무용의 농산물도 좀 홍보를 해주는 것도 하나의 마을 전자상거래 범위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을에서 나는 다양한 상품들을 저희가 사이트에 위탁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판매 대행을 해주는 것도 업무에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이런 업무까지 좀 진행을 하려고 그 당시에 그 2017년도 배경을 이런 식으로 많이 세워놨습니다. 교육도 하고. 실제로 이런 것은 현재 농촌한약대학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 외에도 마을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요, 지금 현재 중앙거점센터를 지금 착공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탁업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중앙거점센터를 중심으로 마을 전자상거래 사업이 좀 전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을 전자상거래 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농민들한테만 맡기지 않고 우리가 대행을 하는 체제를 지금 완전히 뭐 구축이 된 상태고요. 또 이런 업무도 이제 농자재 온라인 구매 대행까지 좀 한번 해보자 그랬었는데 이런 것은 아직은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또 농장 소개 같은 것은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찍어서 지금 한 40농가 넘게 우리가 지금 유튜브 채널, 익산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 지금 올리고 있죠, 이건. 그래서, 지금 45개 농장들을 우리가 찍어서 지금,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그 외에도 이제 마을 상품을 좀 개발하고, 디자인을 대행하고, 브랜드를 개발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됐죠. 그 외에도 블로그 포스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 도와주는 굉장히 넓은 범위의 마을 전자상거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단순히 뭐 상품만 팔아주는 일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는 일은. 그 다음에 정체성의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농촌 마을의 정체성이요. 도시가 지금 14% 고령화가 진행이 됐고 농촌은 52%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명은 늘어나고 기존 마을 만들기의 한계가 드러났다. 그리고 이제 소득 사업을 마을에서도 하는데 사실상 뭐 소득 사업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죠.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프라인의 소득 사업은 상당히 또 어려움이 있구나 그런 걸 인식을 하고
이번에는 그런 소농들을 위한 온라인몰을 한번 중심으로 뭔가 우리가 그 컴퓨터를 배워서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한번 그런 입점이라든지 또 오픈마켓에 올리는 문제라든지 또 온라인 판매를 위한 여러 가지 그 준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가 영역으로 맡기자. 그리고 농민들은 생산만 하게 하자. 그런 아이디어가 결국은 이 마을 전자상거래가 성공하는 원인이 됐지 않는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근본 원인은 마을의 정체성을 극복하기 위한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정보격차가 한국정보진흥원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우리가 굉장히 농촌 지역의 디지털 능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격차가 이런 해소도 좀 해보자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된 마을에요, 아무리 훌륭한 그 소프트웨어 사업을 설치를 해도 고령화 등으로 이런 소프트웨어 운영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상 농촌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촌의 고령화 문제는요, 대행 체제만이 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농민들이 잘하는 것과 전문가가 잘하는 것이 서로 합쳐져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주면 우리 농촌이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런 것은 그래서 우리가 상품 개발비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그 마을 전자상거래 참여 농가들에게는 여러 가지 좀 혜택을 드리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유무형의 마을 상품을 전자상거래로 해보자, 이런 것이 강하고요. 그래서 6차 산업화 농가 등 뭐 다들 많이들 참여하죠. 현재 거의 뭐 1000농가 육박을 하니까 많이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우리가 유형의 그런 농산물만 팔아주는 게 아니라 펜션이라든지 또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농촌 자원도 우리가 마을 전자상거래 영역으로 포함시켜가지고 판매 홍보를 지금 함께 해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융복합 상품 개발을 통해서 마을 전자상거래를 더욱더 활성화하고요. 마을 전자상거래 브랜드까지 개발을 했어요. 올해는 다이롬이라고 상표를 개발해가지고 특허청에 등록까지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개별 경영체 단위 마을 상품 전자상거래 추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 단위도 있지만은 개별 경영체 단위도 당연히 마을 전자상거래에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수마을은 뭐 인증제도 이제 이건 할 건데, 이거는 아직 이제 2022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을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을 및 경영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야 당연히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로 판매 대행을 좀 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향후 농산물 판매뿐만 아니라 문화 복지, 그 다음에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농촌에 대응할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촌에는 사실상 그 고령화라는 게 그래요. 뭐 누구든지 나이를 먹어가지만은 사실 컴퓨터를 배워서 뭐 블로그를 해라 뭐 해라 이런 것도 한정됩니다. 대상자가 많이는 안 돼요. 대다수의 농민들은 뭐 심한 데는 70%까지 뭐 80%까지 고령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간단하게 뭐 자기 생산만 하도록 해야지 뭐 컴퓨터를 배워가지고 하라는 것이 안 맞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런 분야는 마을 전자상거래가 판매 대행 또 홍보 대행을 해주자, 뭐 그런 대행 체제를 도입한 것이 익산시는 정말 전국적으로 좀 좋은 사례 같아요. 그래서 마을 전자상거래 추진 방향은요, 지역 단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또 마을 전자상거래 지원센터인데 지금 이제 중앙 유통 거점센터라고 이제 우리가 5건역에 이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판매 대행의 중심지 역할을 판매 대행의 어떤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현재는 익산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익산몰로 돼 있는데 익산몰도 역시 여기 중앙거점센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전자상거래 추진 방향을 지금 6번째 하고 있는데요. 마을 전자상거래가 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아무래도 마을 상품이 잘 판매가 되다 보면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주민 마을 공동 일자리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젊은 귀농귀촌인들을 익산 정착 유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익산 마을 전자상거래는요, 농촌과 IT를 접목을 해서 우리 농촌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 전자상거래는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에다가 농업을 접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사례가 없는 농촌 활성화 정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성적인 효과는요, 브랜드 가치가 증가하고 유무형의 상품 판매 등으로 마을의 브랜드 가치가 증가하고 효과적인 상품 및 마을 홍보가 현재 가능해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숨어있는 기초자원, 경관자원, 또 인적자원을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농촌을 복원하고 또 공동체도 복원하는 역할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농촌이 이제 소득이 들어오는 농촌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뭐 귀농귀촌도 많이 올 수 있는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판매 대행을 젊은 사람들이 또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IT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대행을 해주니까 또 이런 분들의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령화된 농촌에 이런 마을 전자상거래가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량적인 효과입니다. 정량적인 효과는요, 현재 마을 상품 매출이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2020년도에는 최고치를 찍었죠. 신문에도 많이 났는데요. 무려 40억 매출을 올렸습니다. 소농 참여율은요, 한 1000농가 육박을 하고 너무나 또 매출에만 우리가 매달리는 건 아니고요. 2021년도에는 오히려 30억 정도 매출을 올렸는데 이유는 주로 소농 중심으로 하되 질적인 측면을 높여라 하는 측면에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소농이 계속 소농도 따라서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진짜 유통 약자들 그리고 진짜 소농들만을 위한 쪽으로 자꾸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매출을 위한 그런 목표는 아니다. 매출이 전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아시다시피 40억 최고점을 찍은 후로는 우리 이제 질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마을 전자상거래를 좀 추진해서 그런 유통약자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 두 번째는요. 마을 전자상거래 현황 및 성과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현황인데요. 우리가 이제 농산물은 농업 생산액이 익산시가 6,090억 정도 되고 농산물 판매 이런 것들이 2,406억 정도, 축산물은 3,600억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글씨가 많기 때문에요. 제가 요약한 거를 갖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차라리. 여기 좀 큰 글씨로 보니까 좀 낫죠. 우리 지역 농산물이 90여 개의 종목을 통해서 우리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 농업 생산액이 우리 익산은 도농 복합도시이긴 하지만 농업 생산액이 상당합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축산물 순으로 좀 수익이 매출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을 갖다가 유통, 가공, 제조를 하게 되면 사실상 10배 이상 부가가치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수치상으로는 1조 4,300억 시장이 현재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농산물 중에 아까 6,000억이라고 했죠. 6,090억이라고 했는데 이게 6,090억인데 왜 이런 식으로 유통, 가공 쪽의 시장이 크냐면은
그만큼 가공을 하게 되면 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가 올라가고 또 여러 유통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올라간다 이거죠. 예. 원물 생산보다는 훨씬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1조 4,300억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익산 쌀은 87,140톤이 지금 생산이 되고 있는 상태로요. 전국 5위의 쌀 생산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쌀을 잘 조절을 해서 소포장하고, 그 다음에, 유통 분야에 종사하면 또 부가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지역이, 참고적으로 보면은 찹쌀 농촌진흥청 연구 자료에 의하면은, 찹쌀 적합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충청 이남에. 그리고 신동진묘 적합지역으로 돼 있어가지고, 신동진묘 같은 경우에는 단마루 쌀이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찹쌀도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품종이에요. 그래서 낭산에 그 한정민 대표님이신 그 젊은 청년 농부는 쌀을 가지고 1년에 매출이 70억이 넘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에서 그래서 기존의 뭐 쌀 개념을 떠나서 약간 소포장하고 또 여러 가지 좀 아이디어를 발굴하면 쌀로도 얼마든지 창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이 쌀의 주산지입니다. 전국 5위에. 그 다음에 익산시 축산물도 이제 현재 전라북도 대비 17.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거 축산물은 한유구는 850 농가에 35,000도 정도 사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계는 뭐 146 농가에 9,200만 소가 지금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전업화 농가별 금요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는 글씨가 적어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걸 키웠어요. 이런 식으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안전하고요. 건강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친환경 농산물 수요가 사실 늘어났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찾는데 농가 수는 굉장히 몇 농가 안 내더라고요. 사실 학교급식 납품 농가만 따져보면 학교급식이 납품하는 농가 우리 익산에 154개 학교가 있는데 그런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농가 수가 53농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분들끼리 생산자 연합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지금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농가들은 사실상 괜찮습니다. 그만큼 그 친환경이 좀 어려우니까 그러는가 많이 참가는 안 한 상태로 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인증 건수는 67% 늘어났다고 그래요. 근데 농가 수는 아까 감소한 것으로 오히려 나오는 걸로 보아서는 대농화되고 있지 않는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이라 하면 유기농하고 이제 무농약 농산물이 있잖아요. 근데 친환경은 뭐 인증받기가 좀 어렵다면은 우리 농가들이 GAP 인증이라도 받아놓으면 훨씬 좋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유통에 있어서. 그래서 현재 무농약은 243농가 정도, 그 다음에 유기농은 113농가 정도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고요. 학교급식으로 안정적인 그런 수익을 지금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로컬푸드로 친환경 농산물이 가면 지금 소비자들로부터 굉장히 좀 선호 농산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또 고생도 되고 그래요. 유기농 같은 경우에는 막 전부 사람의 손으로 막 잡초도 뽑아야 되고 어려움은 있지만은 또 시장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친환경 시장이.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익산시 소규모 농사 로컬푸드가 우리가 하나, 둘, 5개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모연점이 또 새로 생겨가지고 이제 6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농협에서는 샵인샵에서 뭐 하고 있고요. 금마라든지 황동농협이라든지 익산 원협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제 샵인샵으로 하고 있고 민간 협동조합에서 하는 것은 어양동의 로컬푸드 협동조합, 그 다음에 행정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모연동에 모연 로컬이 있습니다. 이게 6개 정도가 있다고 봐야겠네요. 이것도 지금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주로 소농들이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이 또 로컬푸드가 굉장히 중요한 초라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대면 시대
2020년 2월부터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부터 비대면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뭐 온라인으로 뭐 농산물을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농업 전반에도 디지털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걸 이제 디지털 농업 경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한번 제가 좀 해봤는데요. 과거에는 정보통신 기술이라든지 뭐 컴퓨터라든지 뭐 온라인 디지털이 선택적이었어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또 아니면 직원을 시켜서 한다든지 이런 식이었는데 2020년 코로나가 오면서부터 비대면 시대가 오면서 이제는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지가 됐어요. 그래서 3년 만에 이 시장이 뭐 거의 뭐 2배 이상 커졌고요. 우리 마을 전자상거래도 2019년까지만 해도 불과 한 3억 그랬거든요. 3억, 5억 매출이. 근데 2020년 들어서 40억 매출을 올릴 정도로 우리 마을 전자상거래도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도 올해도 지금 30억 넘었고요. 그래서 마을 전자상거래는요, 현재 천여 소농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정책 하나가 이렇게 많은 소농들에게 거의 뭐 우리 익산의 농가들이 뭐 17,000 농가가 있는데 그런 농민들 1,000농가 정도 소농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정책, 이 마을 전자상거래는요 상당히 우리가 잘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쇼핑몰, 근데 쇼핑몰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는 마을 전자상거래는 주로 대형 체제가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플러스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쇼핑몰로 40억 매출 올린 데가 굉장히 찾기 힘든 사례입니다. 이거 두 개 넘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정보의 디지털화가 중요하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전자상거래와 전통적인 상거래 비교는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입니다. 뭐 이거 태동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보충 설명입니다. 당초 중소 영세농을 대상으로 익산형 마을 전자상거래가 고령농, 소농, 분여농 등을 대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요. 일종의 이제 전자상거래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지금 대응 체제를 우리가 도입을 했고, 주로 로컬푸드하고 많이 지금 연계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농산물이라는 것은 뭐 온라인으로 파는 것도 아니고 오프라인이 또 병행이 돼야 돼요. 그래야 눈으로 보는 것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로컬푸드와 많이 연계를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연 로컬이 이번에 이제 또 새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모연 로컬하고 연계를 많이 해가지고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는 익산몰이라고 지금 그 위탁업체에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중앙거점센터가 생기게 되면은 여기하고 또 지역거점센터까지 이제 나오게 되면은 농민들은, 소농들은 마을에 있는 회관에 뭐 농산물만 갖다만 놓으면 우리가 이제 수거를 해가지고 시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중앙거점센터로 옮기고, 그 다음에 중앙거점센터에서 그런 선별하고 세척하고 소포장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그런 체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익산시 마을 전자상거래 지원 내용입니다. 마켓 판매 수수료를 지원을 해왔고요. 뭐 농약 잔류검사 지원이라든지 PLS 지원이라든지 상품 상세 페이지 제작 지원해드렸고, 상품 사진 촬영도 지원해주고요. 홍보비도 뭐 오픈마켓 키워드 광고비, 그 다음에 기획행사 광고비 등을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게 택배비 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택배비는 3,000원까지 이제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판매 단가는 7,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연간 택배비를 400건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400건이면요 120만 원이에요. 400건이면 3,000원씩만 해도. 그래서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시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를 통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이제는 그 중앙 거점센터라는 게 이제 생기면서 조금 더 편리하게 농산물을 우리 소농들이 판매할 수 있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농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택배용 박스도 뭐 400건까지 이렇게 반값으로 택배용 박스를 또 제공해 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택배용 박스가 있으면은 여기에 마을 전자 상거래, 마을 전자 상거래용 박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여기에 익산시에서 그 마을 전자 상거래 브랜드를 개발했잖아요. 올해 이제 여기 붙여가지고 나가면은 좀 더 소비자들한테 신뢰가 가는 그런 소농이 생산한 우리 고향의 냄새가 나는 그런 농산물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뭐 그 수수료 같은 걸 지원해준다는 거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중요한 건 말씀을 드릴게요. 익산의 마을 전자상거래 사업은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5 내지 한 10억 정도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이원화돼 있어요. 이것도 동시에 지원해주는 것이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수수료 같은 거, 그 다음에 하드웨어는 또 우리 신활력 플러스를 중심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수수료 지원이라든지 택배비 지원 같은 거 보면은요, 5억에서 10억 사이 정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통비용은 뭐 어떤 홍보 광고 업체로 가는 돈이 아니라 거의 택배비고요, 직접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직접비.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탁업체에 들어가는 것이나 그런 농민들 외에 간접비는 20%도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요, 2021년도에는 81%가 농민들한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직접비였고요. 직접비. 그 다음에 2022년도, 잘못됐네. 요게 지금 2020년도고, 요게 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에는 82%가 직접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용들이 어떤 광고업체로 들어가는 판매 비용이 아니라 농가에 직접 들어가는 직접 관리비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어차피 직접비는 농가들한테 돌아가는 돈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예산을 효과적으로 썼고, 또 안 그러면 농민들이 개별적으로 업체에 의뢰해가지고 홍보하고 입점하고 막 그랬을 텐데, 이런 비용을 오히려 절약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다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2020년도 예산을 좀 분석한 결과였고요. 2020년 익산시 마을 전자상거래 항목별 추진 예산을 보면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81.94%가 직접 농가들한테 지원해주는 비용이다. 그래서 이 비용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된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상당한 거죠. 이것이 뭐 일반 그런 상품 판매 거래처럼, 기업체 판매 거래처럼 뭐 광고비로 나가고 또 유통업자에 나가고 이게 아니라 거의 80%가 직접 농가에 들어가는 돈이었다. 그래서 이 직접비가 많은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익산은 거의 직접비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중간 유통비용은 크게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2021년도에도 이게 지금 직접비가 82.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농민들이 아까 10억이라면은 10억이면 이제 80%면 거의 8억 정도가 직접적으로 농가에 혜택이 가는 돈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집점 절차는요, 일단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회원가입을 하시고, 익산물이라고 네이버에서 치면 나오거든요. 여기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교육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 그 위탁업체하고, 입점 상담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IT 전문가하고, 그 다음에, 위탁업체가 농가 현장에 가가지고, 상담을 하게 됩니다. 상담을 하게 되면서 이제 잔류농약 검사가 이루어지고요. 익산물의 상품 등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익산물의 상품 등록이 되면은 이제 오픈마켓 광고도 좀 해드리고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매를 하게 되면서 그런 택배로 이제 또 나가게 되면 택배비를 지원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정산해주고 이런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1549농가가 입점돼 있고요. 익산의 그 90개 장목에 이렇게 소농들이 정말 많이 실제 회원수는 5,000명 가까이 되고요. 실제로 그 입점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농가들은 549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익산에 다양한 농산물들이 비대면 온라인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나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농들한테 맡기지 않고 개별적으로 맡겨놓으면 그분들이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일일이 하겠어요, 배워서. 이런 식으로 소농들을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농이라고 하지만 출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교육을 받고 뭐 출하를 하기란 또 그래도 고령농으로서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계별로 대응을 해주는 체제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마을 전자상거래대에서 농민은 생산에만 종사하게 하고 나머지 판매 절차들은 전문가 대행 체제로 이렇게 이원화했습니다. 농민은 생산에만 종사를 하도록 그 다음에 IT 뭐 판매 입점 절차라든지 온라인 판매 관련해 가지고 이런 전문적인 일들은 전문가한테 맡겨 가지고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통 취약계층인 소농들의 판매 플랫폼이 바로 익산몰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농이라든지 어느 정도 이제 체계가 잡힌 그런 농가들 브랜드는요, 탐마루넷이라고 따로 있어요. 이것도 알아놓으시면 괜찮습니다. TOP, MA, RU. 이렇게 넷이라 해가지고, 여기는 좀 고급스럽고, 탐마루의 공동 브랜드 산마루 인증을 받은 주로 대농도 여기는 들어갈 수가 있고 주로 여기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소농들이 그런 입점해서 판매할 수 있는 사이트는 익산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익산몰.com이죠. 익산몰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체 분류 기준에 따른 경영체 유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체를 그런 소농들도 막무가내로 뭐 입점시키는 게 아니라 출발형이 있고 쇼핑몰에 입점하는 형이 도약형이 있고 그 다음에 착륙형으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육도 여기는 이제 기초과정, 그 다음에 여기는 중급과정, 그 다음에 여기는 심화과정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들이 마을 전자상거래에 쉽게 또 차별화에게 단계별로 교육을 받고 점점점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농촌한력대학에서 네이버에서 농촌한력대학 검색하시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무료로 마을 전자상거래 입문과정, 기초과정, 뭐 중급과정, 심화과정, 활성화과정 또 사후관리과정 등을 신설을 해가지고 운영 중에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 수강을 해야 할 마을 전자상거래가 수강을 해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마을 익산시 마을 전자상거래에 입점을 하려면요 그냥 무조건 아무나 입점 오는 게 아니라 수강을 해야 일정 시간 동안 수강을 해야 입점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는요 우리 농식품부의 교육시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수료증은 온라인으로 발급을 해주니까 앞으로 그 마을 전자상거래에 추가적으로 입점을 신규로 하실 분들은 농촌한력대학에서 교육을 받으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을 전자상거래 거래 품목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경쟁력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도 주로 뭐 여기 보면은 입점 경영체 중 14개 업체가 전체 매출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쌀 장목반, 낭산 쌀 장목반이 상당히 쌀을 좀 많이 팔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뭐 다양하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것은 좀 생략을 할게요. 뭐 과일, 채소 모든 분야에 망라돼 있고
주로 이제 많이 판매된 것이 고춧가루 같은 건 이제 1억 6,200만 원어치나 팔렸다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주로 90개 종목이 다 포함되니까 물론 그 주도적으로 판매가 되는 품목도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관여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익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을 전자상거래, 두 번째는 시골 여행. 그래서 큰 축이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70%의 그런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16억 2,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권역별 유통 거점을 조성하려고 이제 저희가 좀 수요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수요 조사를 해본 결과 이게 지역의 거점 센터는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익산이 20분이면 다 뭐 몇 단위는 왔다 갔다 할 거리이기 때문에 중앙 거점 센터에 좀 집중을 하고 나중에 이제 마을 휴관이나 또 권역 센터에 농산물을 갖다 놓는 것은 그것대로 나중에 좀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유통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한 군데다가 집중을 한 다음에 그것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이렇게 수거를 해다가 중앙거점센터로 옮겨가지고 뭔가 재포장한다든지 또 소분한다든지 또 거기서 소포장한다든지 선별한다든지 세척 뭐 반가공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올려주는 플랫폼이 바로 또 중앙거점센터라고 그거에만 집중을 하기로 좀 정책이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마을에 지역거점센터를 만들어 놓으려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용머리 권역이라든지 이런 수훈마을 뭐 이런 거점센터를 만들어 놓으려 했더니 이제 이런 지역거점센터도 하나의 누군가는 또 관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또 기존에 있는 사무장님이나 위원장님한테 그 일을 맡기기도 그러고 이 뭐 인력을 채용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되면 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지역거점센터는 조금 그 유보를 하고 원하는 데만 하고 중앙거점센터 이거를 이제 다송권역에 좀 설치를 하려고 설계가 다 끝나서 아마 12월 달에 착공을 한 상태인데요. 여기에 집중을 해서 여기에 이제 완성을 해놓고 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들을 여기 중앙거점센터에 갖다 그 수집을 다 수거해가지고 거기서 아까 분류를 하고 선별, 포장, 소분, 세척, 그 다음에 간이 가공 이런 것까지 해서 나가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생산, 유통,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을 전자상거래를 그냥 추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농산물이 생산자에게는 어느 정도 이익이 가고 있고 소비자한테는 어느 정도 이익이 가고 있는가 용역을 통해서 학술 연구 용역을 통해서 조사를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1년 익산시는요 마을 전자상거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가지고 8개월간 진행을 했고요. 여기에서 연구한 결과는 마을 전자상거래가 어느 품목의 생산자한테는 90개 종목이 있다는데 어느 정도 이익이 가고 소농들이죠. 소농들한테는 어느 정도 이익이 가고 또 소비자한테는 어느 정도 혜택이 가냐 뭐 이렇게 근거를 마련한 용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이러한 용역을 통해서 우리 신활역에서 이러한 용역을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또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홍보 마케팅 분야에 뭐 브랜드 등록도 지금 상표 등록 아까 했다겠죠. 그래서 마을 전자상거래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요 뭐 전부 다 마을 이름이라든지 각자가 뭐 자기 이름으로 내다 보니까 전부 너무 그냥 소비자들이 혼란스럽고 해가지고 소농으로 생산한 농산물들은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이로움이에요. 다이로움. 이게 다이로움이 뭐 재난지원 카드도 다이로움인데 우리가 다이로움이라는 그런 상표 등록을 통해서 소농 농산물 대표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이게 신설이 아닌데 신선 일촌 신선 일촌 등 또 4개 서브 브랜드도 이제 공모를 통해서 한 5개 정도가 선정이 됐거든요. 다이로움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예비적 상표로 또 4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브랜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제 소농이 생산한 농산물이라도 안전성 문제는 굉장히 빠질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안전성 문제가 발생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소농이 생산한 농산물도 매뉴얼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안전성 확보, 그다음에 매뉴얼을 통한 생산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마을 전자상거래를 체계화했습니다. 상표 등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건 설문조사인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마을 전자상거래를 알게 됐냐 하니까 지방자치단체 추천이 35%, 뭐 개인이 그냥 알아서 발견은 24%, 주위의 권유회에서 22%, 뭐 이런 여러 가지 순위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입점 동기는 왜 입점했냐 하니까 일단은 뭐 비용 절감이 되죠. 책배비 지원해주지, 또 오픈마켓 수수료 지원해주지, 뭐 상세 페이지 제작해주지, 유튜브로 홍보해주지,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농민들이 지금 답변을 했네요. 비용 절감 되기 때문에 입점했다. 또 제품 홍보를 해주니까 입점했다. 또 고객을 확보해주니까 입점했다. 이런 순으로 굉장히 참여 농가들이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점 난이도는 뭐 비교적 간단하다가 62%, 간단하다가 20%, 거의 뭐 쉽다가 80%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 성과입니다. 전체적으로 농민들이 지금 아까 500몇 농가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매출액 증대에 도움이 된다가 31%, 유통비용이 절감됐다가 20%, 새로운 고객이 확보되었다가 17%, 그 다음에 고객 관리가 향상되었다가 이렇게 거의 뭐 85%가 매출액이 증대됐고 유통비용이 절감됐고 새로운 고객을 확보했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을 전자상거래가 농민들로부터도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을 전자상거래 유통 개선에 미치는 효과는요, 매우 좋다가 64%나 되고 또 좋다가 28%로 보아서 거의 92%가 마을 전자상거래가 기존의 농민들의 유통 판로에 좀 혁신적이고 개선된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 자체적으로. 그래서 마을 전자상거래대 운영 지원 여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아까 5억에서 10억 정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아까 상세 페이지 뭐 제작비라든지 유튜브 비용이라든지 또 아까 그 택배비 지원이라든지 그 오픈마켓 수수료 이런 것을 이제 주로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 뭐 유통업자에 가거나 뭐 중간 광고업자가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확대해야 한다가 93.33%가 확대해야 한다고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부 압도적으로 마을 전자상거래는 좀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을 전자상거래 추진 방향은요,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아까 우리가 지원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게 직접비지만은 또 오해하는 분도 있었어요, 사실. 근데 나중에 이제 진실을 알고 나면 또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아까 주로 판매하는 사람들 뭐 분석해 보니까 거의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15농가가 뭐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상추하는 농가 이런 건 2,000원, 3,000원짜리 100개 팔아도 2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쌀 소포장 아무리 한다고 하지만은 몇 건만 팔아도 100건 파는 것하고 쌀 뭐 10kg짜리 4개 파는 것하고 똑같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100건이나 100건이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농들이 생산하는 것들은 금액으로는 잘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소농들이 생산하는 것들은요, 2,000원짜리 이런 게 100개 파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아까 금액적으로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농가 수는 많아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1억,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10억을 팔았다면은 매출이 14농가 것이 만약에 6억, 8억, 7억이다. 그러면 3억이 벌써 3억 가지고
몇백 농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소농들이 생산하는 것들은 금액적으로만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농들이 생산하는 것들은 2,000원, 3,000원짜리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쌀 같은 거 이렇게 특화된 농산물하고는 단순 비교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금액은 적지만 농가 수는 엄청 많아요. 소농이 생산한 농산물들은. 자, 그래서 전반기 이 시간 1시간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나머지 또 마을 전전사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